과거에 하느님은 연말정산을 많이 뵙지 않았어요? 아유, 저 다 받았어요. 아 그래요? 왜 돌려받던데요? 원래 하느님 같이 짱구루 같은 사람들은 원래 다 내는데. 아니, 뭐 많이 했나봐요. 아 그래요? 네, 뭐한 3, 40만 원씩 받았습니다. 아 그치. 네. 하느님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평소에 얇게 쓰다가 네. 가끔 이제 풀리면 그냥 확. 미친 듯이 그냥. 아 그죠. 네. 물 쓰듯이. 네, 물 쓰듯이. 꾸마! 안녕하세요. 꿈을 파는 남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챔판입니다. 네. 하느님 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 오늘 저희 이제 어쨌든 또 부자가 되는 꿈에 대해서 얘기할 거잖아요. 오늘 가장 핫한 아이템이라면서요. 아, 부자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핫해? 아니. 좀 세금. 핫해요? 뭐죠? 세금. 네. 그쵸. 그래서 사실 네. 부자들은 부자들은 없겠네요 저희는. 저희요? 네. 왜요? 당분간은. 우리 이제 돈 많이 버시는 네. 우리 이제 근로자님들을 위한 이 지금 연말정산 시즌이 왔습니다. 아, 그쵸. 연말정산 시즌. 네. 근데 연말정산 왜 하는 거죠? 이 세금에 대한 걸 좀 다뤄야 되는데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저는 전형적으로 세금 때문에 부자가 못 된 케이스 중 하나예요. 어우, 네. 국가에 이바지 많이 하셨다? 국가에 이바지 엄청 많이 했죠. 네. 온갖 종으로 내 돈을 뺏어가니까. 화나신 것 같은데. 네. 왜 연말정산을 하냐? 왜요? 라는 건 네. 어쨌든 근간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이랑 국가가 운영이 되려면 국가 재정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네. 이 국가 재정은 결국에는 국가의 뭐 국책 사업도 있지만 대부분 네. 이제 세금으로 확보되게끔 되어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이 세금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이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직장을 다니는 분들의 근로소득세. 네네. 그 다음에 사업하시는 분들의 사업소득세. 이 두 가지 세가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근간을 이루는 조세제도의 한 축이란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근로자 같은 경우는 한 해 동안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일정 부분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네. 그 납부하는 12개월 동안 내가 은연중에 모르게 또 세금을 엄청 많이 낸단 말이에요. 아,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 부가치세를 내고 여러 가지 뭐 경제활동을 하면서 내는 많은 세금들이 있는데 네. 그래서 1년 동안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비해서 내야 되는 세금이 정해지는데 이 세금이 더 많은지 네. 아니면 내가 1년 동안 나도 모르게 내 세금이 더 많은지 따져가지고 네. 내가 이미 많이 냈다면 돌려주는 것이고 국가가 예. 공정하게 낸 게 더 많다? 네, 그렇죠. 근데 내가 생각보다 짠돌이처럼 살고 잘 낸 게 없다. 그러면 네. 국가가 이제 뺏어가기 위한 세금 내라? 뺏어가기보다는 이제 올바른 징수를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절차를 연말 정산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연말정산. 네. 결국에 이제 뭐 이미 낸 거 많으면 네. 환급해 주겠다. 그렇죠. 네. 반대로 뭐 더 내라라고 하면 이제 추가로 이거 납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야, 그러면 우리가 이게 연말정산 시즌 되면은 네. 제일 많이 검색해 보는 게 그걸걸요? 뭐요? 소득공제, 아, 그쵸. 뭐 세액공제, 그쵸. 세금 조금이라도 한번 깎아보려고. 그렇죠. 네. 저희가 오늘 한번 이 세액공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요. 네. 그래서 네. 그럼 세액공제 사실 그런 뭐 자료들은 저희가 바로바로 그 리스트로 띄워드리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어떤 항목들이 있느냐? 네.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약간 좀 실용적인 팁을 한번 좀 얘기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중요한 건 그 전에 이걸 한번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연말정산의 흐름도? 흐름도요. 네. 이거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왜냐면 소득공제랑 세액공제 자체도 네. 모르는 분들 계세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공부한 AFPK 이제 국가공인재무설계사에 나오는 과세 흐름도는 너무 복잡해요. 네. 근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네, 네가 번 돈 얼마?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제해줄게. 번 거에서 빼준다. 그치, 연봉을 5천을 벌었어. 네. 그럼 일단 인적공제 150만 원. 그러니까 네. 너란 인간이 있으니까 네가 썼을 거 아니까 소득 150만 원 빼줄게. 네. 그다음에 이제 부양가족 얼마 있어? 그래서 너는 5천 번 사람이 아니라 소득공제를 통해서 얼마 공제를 받으면 그래 오케이 너는 3,500만 원 번 사람을 쳐줄게라고 하는 게 소득공제인 거고. 번 거에서 까주는구나. 그렇죠. 이제 거기서 과세 흐름을 또 쭈쭈 따져가지고 이제 너 이제 3,500만 원이면 네가 산출세액이 나왔어요. 그렇죠. 네. 과세 표준. 그러니까 네. 얼마 받는 사람은 얼마 내세요. 이 표에 의해서 오케이 너는 세금을 총 300만 원을 내야 돼라고 나오는 게 이제 산출세액인데 예. 여기에서 근데 있잖아. 예. 이거 다 내지 말고 내가 세액 공제라는 걸 해줄게. 좋네요. 나라에서 이러이러한 정한 네가 이제 소비 활동들을 하면 요거는 빼줄게라고 하는 게 세금에서 빼준 게 이제 세액 공제라고 해서 네. 나는 원래 350만 원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세액 공제 받고 나니까 공제 다 받고 나니까 30만 원 더 내면 되네? 네. 이렇게 해서 세액 공제를 끝나고 나면 나오는 것이 마지막 결정세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정세액이 되면 이거를 주든지 뺐든지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세액공제라는 거는 소득공제 다음 그 밑에 단계에 있는 세액공제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세금 자체를 낮춰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그냥 항목을 몇 개 좀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 해주는 게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표적으로 연금저축이 있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요새 이제 월세 세액공제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병원 가시잖아요. 의료비 세액공제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종교활동이나 아니 뭐 정치자금이나 그렇죠. 기부금 맞아요. 네, 많이 하시고 네. 그냥 이거 빠질 수 없죠. 또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라면 네. 보험료 내시잖아요. 그죠. 보험료도 세액공제 해준단 말이에요. 연간 100만 원까지.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자식분들 있으면 교육비. 네.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근로소득이나 자녀도 네. 소득공제도 있지만 세액공제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거 차치해서 네.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네. 우리가 여기서 어떤 좀 꿀팁을 가져가야 되나 네. 한번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첫 번째는 일단 세액공제든 소득공제든 항목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네. 왜냐면 사실상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에서 돌리면 다 떠요. 아,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요? 그렇죠. 미리보기에 돌리면 다 뜬단 말이에요. 각 항목별로 우리가 지금 나열하는 사항들이 얼마나 있나? 그죠, 다 뜬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챙겨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이 공제 항목을 알고 있는데 반영이 안 됐다. 네. 예를 들어서 의료비 공제가 안 뜰 일은 되게 만무한데 네. 얘 병원에서 건강보험 처리 안 해가지고 반영이 누락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 내가 이거 받아야 되는데 안 됐다 하면 병원 전화해서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고. 아우, 좀 피곤한데요? 그쵸.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물론 21년도 6월에 월세 세액공제 관련된 부분은 이제 임대차 보호법이 바뀌면서 이제 의무화가 되었지만 네. 내가 월세를 살고 있는데 내가 월세 내 만큼에 대해서 내가 공제를 못 받았다. 750만 원씩 10%면은 그렇죠. 75만 원 해주는 건데 꽤 커요. 그쵸. 네. 그러니까는 그때는 건물주한테 전화해가지고 네. 왜 안 해주냐?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면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방패라 그럴까봐 겁나는데요? 그죠. 세액공제 항목이 뭐뭐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네. 거기에 대한 내가 공제를 다 받았는지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하시는 게 사실상 현실적인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일반 소비자가 이 모든 것을 다 퍼센테이지를 외울 것도 아니고 그쵸. 저희도 뭐 말씀이야 드릴 수 있겠지만은 이제 뭐 숫자와 공제 한도를 다 외울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이 항목들을 저희가 짚어드린 대로 보시고 나서 이게 다 반영이 되어 있는지만 체크하시는 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 그쵸. 보통 그 연말에 한 번 관심 갖잖아요. 그죠. 12월 딱 되면 네. 내 연말정산 준비해야 되는데 뭐 인사팀에서 뭐 내라는데. 그쵸. 그러면 저희가 요 말씀드렸던 리스트 항목 네. 쫙 한번 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들 잘 챙기셔서 네.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저희가 꿀팁 드리면은 저 네. 가끔 컨설팅 하다 보면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어떤 거죠? 이거는 대한민국 사람이면은 못 받으면 좀 이상한 건데 네. 보험료 같은 경우도 100만 원에 12% 세액공제 해주잖아요. 그쵸. 12만 원이잖아. 근데 연에 100만 원 보험료면 한 달에 8만 3천 원이잖아요. 그쵸. 그걸 안 내는 분들도 계세요. 네. 저는 그래서 네. 만약에 뭐 실비만 갖고 계신 분들 있으면 네. 최소한 뭐 8만 3천 원 정도 이렇게 나중에 세액공제 받을 거 대비해서 그다음 그쵸. 미리 좀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 위해서도 네. 해놓으셔라. 이런 좀 꿀팁도 좀 드리고 네. 의료비 같은 경우도 네. 이왕이면은 저는 직장인 부부인 경우에는 좀 몰아줘라. 왜냐면은 급여의 3% 이상을 세액공제를 해줘요. 뭐 해서 5천만 원 벌면 네네네. 3%면 얼마죠? 150만 원? 그죠. 네, 150만 원 이상 써야지 세액공제 되니까 네. 그런 것도 부부 한 명으로 몰아서 의료비 써라. 그쵸. 그런 것도 알아야 쓰는 거예요. 그쵸? 그런 것도. 모르면은 75만 나눠버리면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 맞아요. 그쵸. 그리고 또 이것도 하나 꿀팁이죠. 종교활동 열심히 하는 분들 계시는데 기부금 많이 하세요? 전 정당히 기부하죠. 알겠습니다. 여러 정당이 해요. 우리나라의 선진 정치를 위해서. 말문이 통 막혀가지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네, 교회에 헌금하거나 뭐 언제적이요? 예전에 많이 했어요. 12조 낸지 얼마 되었어요? 모르겠어요. 네. 이것도 몰라서 못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죠. 그래서 이런 기부금 세액공제도 있으니까 저희가 오늘 리스트업 해드린 세액공제 이거 항목 잘 챙기시고 그냥 또 이런 것도 있죠. 무턱대고 연금저축 막 34만 원씩 가입하는 분들 계세요. 이거 왜 했어요? 물어보면 연에 400만 원 하면 나중에 400만 원에서 뭐 16.5% 하면은 그 66만 원 돌려준대요. 그래서 이거 가입하면 66만 원 현금을 돌려주는 줄 알아? 그게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가 내야 될 세금에서 깎아주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생각보다 사회초년생분들이나 이런 분들 네. 세금을 66만 원 이상 내는 분들이 없어요. 저는 컨설팅 예전에 많이 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연봉 4천 이하자는 사실 연금저축 의미 없다. 현실적이죠. 보통 4,500 내지 5천까지 가더라도 큰 의미 없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오해를 한다니까. 이거 돈을 돌려주는 줄 알아. 왜냐면 소득공제에서 이미 깎여서 내려왔고 그러니까 그 정도 소득이 아니야. 세금을 고민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소득공제에서 차라리 소비공제가 가장 크거든요. 소비 써라. 소비공제 근데 쓰는 거 잘 쓰는 거죠. 물론 좀 이제 나라의 세수 정책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극단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한 4년 전, 5년 전만 보더라도 우리가 똑같이 소비를 하는데 신용카드는 15% 20%까지 경제를 안 해주는데 현금은 30%가 해줬다가
지금 이제 할증해가지고 50%까지 공제 준 적이 있단 말이죠. 많이 해줬네요. 그리고 또 뭐 제로페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추가적인 공제 비율이 있기 때문에 서울 제로페이 같은 경우는 네. 이런 공제들을 확인해서 그 소비 공제를 챙기는 게 훨씬 더 낫지. 그런 분들은 네. 사실 무턱대고 연금저축을 가입했다가 수익률도 많이 안 나고 돈도 묶이고 빼지도 못하고 깨가지고 나중에 기차 소득세로 다 뱉고 다 뱉고 이거 깨면 이거 저거잖아. 네. 그 뱉는 거잖아. 연금을 수령 안 하면. 폭탄. 그러니까 그거 잘 아시죠. 연금저축 절대 적금이 아니거든. 네. 여러분 부시다가 그 연금으로 수령 안 하면 다 뱉어요. 넣다 뺐다 되는 줄 알아요? 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환불 안 되니? 그죠? 연금저축 환불 안 되냐고. 그러니까 무지가 그렇게 무서운 건데 우리도 또 그럴 때가 있었지만. 그렇죠. 아무쪼록 뭐 저희가 오늘 이 부자 되는 꿈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연말정산 시즌이고 세액공제 항목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말씀하신 대로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있으니까 그쵸.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제 산출세액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부터 먼저 파악하시고 그걸 토대로 세액공제는 어떤 걸로 가져갈지 그 어떻게 좀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그리고 누락된 거 있는 거 체크하는 게 제일 현실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한번 좀 우리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네이버에 치잖아요. 유튜브에 치고 연말정산 무슨 방법? 뭐 공제 항목. 지금 시기라서 레카 끌려는 사람들 정말 많거든. 근데 다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보셔봤자 여러분들 잠깐 이해되시겠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연봉과 소비 수준에 맞는 연말정산 컨설팅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 세금이라는 거는 단순히 1, 2년 내고 끝날 게 아니라 연봉 4천 미만자들은 지금은 문제 없어요. 오히려 내가 10년, 20년 지나서 과장 부장 달았을 때 7천, 8천, 9천 갔을 때 이때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어떤 안목을 가지시고 이 연말정산 흐름에 대한 이해 자체를 가져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뭐 짜잘하게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죠. 큰일 할 사람들이 그 작은 거에 연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연말정산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방금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꿈 파는 남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둘, 셋, 꿈파!